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는 2달 동안 이제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 첫 수업이기 때문에 기출문제풀이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먼저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는 7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 주부터 시작해서 7주차가 되는 시기까지 한 주에 한 과목씩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목씩 그 전 내용에 대한 강의 내용들을, 개념들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 3월부터 6월까지 이론을 했어요. 그리고 7월에서 8월까지 지금 해당하는 기출문제에 있어서 3월에서 6월까지 진행된 이론의 순서랑은 조금 다르게 가요. 어떻게 가냐면 기출문제 풀이를 갈 때는 교육, 영양교육이랑 영양상담, 그리고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영양학 얘네들 같이 들어갈 거고요. 왜냐면 생애주기 자체가 문제가 출제된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영양학이랑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생애주기랑 영양학이랑 떼어서 보면 조금 더 어려웠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번에 세트로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 판정을 볼 겁니다. 우리가 3월에서 4월에 이론 1강의에서 영양교육,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 영양판정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5월 강의 들어갈 때 조리원리 식품학이랑 단체급식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리 식품학이 들어가야 되는 순서인데 먼저 식사요법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4주차에 식사요법을 보고 5주차에 조리원리랑 식품학에 대한 내용을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단체급식이랑 식품위생학의 순으로 갈 겁니다. 제가 식사요법을 4주차에 넣은 이유는 얘네들 때문이에요. 얘네들 3개가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여러분이 이제 체감하는 어렵다, 어떻게 쓰지? 라고 이제 막막해지는 게 더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 문제 안에 영양학에 대한 어떤 영양소의 체내 기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혈액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치가 어떤지 판정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 그러면 처방 어떻게 할지도 한 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사요법은 영양학에 대한 내용이랑 영양판정에서 하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해야 영양판정에서 우리가 이제 혈액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외울 것들이 많잖아요. 생화학적 수치들. 물론 그거 말고도 뭐 신체계책이라는 거 많지만 그 생화학적 수치들이랑 연계해서 식사요법의 내용을 한 번에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식사요법을 4주차에 먼저 배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차별로 무슨 과목이 진행될 건지를 미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도 적어도 그 전에 어떤 강의 내용들을 다뤘는지는 한번 보고 오셔야죠.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가 배정한 순서는 과목마다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진행하는 영양교육 상담에 대해서는 총 32문항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다음에 진행하는 영양학에서는 몇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주차별로 문항 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별로 총합에 100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문제를 배치를 했냐면 가장 최근의 문제가 어쨌든 중요하죠.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유형이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를 내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게 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네 라고 하는 유형을 파악하는 거, 그게 기출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 다음이 이런 유형에서 어떤 식의 답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훈련하는 게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2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올해 출제된 문제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날 것은 가장 최근의 문제 유형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배치를 할 때 2020년 문제부터 순서대로 갔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 문제를 다 다룰 겁니다. 2014년에서부터 객관식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영양교사 시험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객관식이 있었던 1차 시험이랑 서술형이 있는 2차 시험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었고 2014년부터는 객관식이 없어지고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런 유형으로 바뀌었죠. 물론 2020년 작년에 출제됐을 때는 논술형 유형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14년부터 20년까지는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의 형태로 이제 문제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14년에서 20년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에서 영양교육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20년에 뭐 A형 8번에서 영양교육이 나왔다. A형 뭐 1번에서 A형 2번 쭉 해서 A형 3번까지 기입형이나 뭐 서술형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어쨌든 A형에서 1, 2, 3, 4, 5, 6, 7, 8 중에서 뭐 1번은 뭐 영양학, 2번은 뭐 영양 판정, 3번은 식사요법. 그러면 얘는 영양학 할 때 할 거고 얘는 영양 판정할 때 할 거고 영양교육이 가장 맨 처음에 나온 2020년의 문제가 A형 8번이거든요. 서술형 8번.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내용을 진행을 할 거예요. 2020년에 영양교육 및 상담에서 내문항이 나왔어요. 그 내문항이 그러면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A형 8번 문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A형 9번 문제에서 나왔고요. B형 2번, 간단하게 보자면 B형 11번. 2020년에는 이렇게 4개의 문항이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문제 배치를 할 때 2020년에 출제된 A형 8번 문제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A형 8번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교육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던 것들 중에서 같은 교육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싹 다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지금 2020년에 A형 8번 문제에서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랑 사회인지론 모델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행동 변화 단계 모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A형 8번에 대한 답안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변화 단계 모델에 대해서 출제됐던 과거 문제들을 하나씩 다 이제 같이 이런 문제도 이론을 같이 했으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A형 8번에 사회인지론도 나왔기 때문에 사회인지론에 출제된 문제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랑 사회인지론에 대한 내용은 싹 다 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은 이론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구나. 뭐 예를 들자면 요인의 명칭을 써라 아니면 단계가 어디인지 써라 그런 유형이 주로 나오거든요. 행동변화 단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구나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2020년 A형 8번에 해당하는 이거의 이론과 동일한 같은 것들로 유사하게 나온 문제들 중에서 이제 2020년에서 14년까지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에서 20년 사이에 영양교육 이론 중에 행동변화 단계 모델 나온 거가 2개밖에 없어요. 그거 다루고 사회인지론 나온 것도 14년에서 20년 사이에 나온 거 20년에 A형 8번 문제 빼고 2개밖에 없어요. 2개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A형 9번으로 볼 겁니다. 2020년 A형 9번 문제. 그래서 2020년 A형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교육 과정 중에서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싹 다 몰아서 밑에 하위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위에 방식이랑 동일하게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다 넣을 거고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객관식에 있었던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객관식 문제에 있었던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객관식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할 때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것들은 중간중간 객관식 문제들도 끼워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념들을 묶어서 정리를 할 거고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제 비슷한 문제들을 다 연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4년에서 20년까지 나오는 영양교육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20년 4개, 뭐 19년 몇 개, 18년 몇 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앞에서 했던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을 뒤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헷갈림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한 번에 이론의 개념을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봐야 문제의 유형들도 여러분이 조금 파악하기가 쉬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문제가 하나가 나오면 답이 이겁니다를 알려주진 않아요. 바로 답이 이겁니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어떤 개념이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강의할 때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측면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뭐 이제 답안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안이 뭐입니다 라는 거를 제가 찝을 거예요. 기입형이나 아니면 그냥 명칭을 쓰시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A, B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을 하나하나 찝으면 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나 제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모범 답안을 배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는 전과 같은 거, 참고지, 학습지 하여튼 참고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봤던 거를 떠올려서 보시면 서술형 답안에 하나 예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 이상의 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쓸 수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 자체는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안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답을 뭐 이제 배석식 토의다라고 했는데 그 정답이 실제로 배석식 토의일지 아닐지 저는 모든 토의 방법 중에 배석식 토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으로 꼽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은 다른 게 답이라는데요. 뭐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조금 곤란한 게 이거는 평가원에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객관식 때와 다르게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뭐를 답안으로 꼽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답안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특히 영양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는 게 비타민 B6의 식품 급원을 2가지 쓰시오. 비타민 B6의 식품 급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꼭 바나나만 써야 하고 뭐만 써야 되고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하나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 풀이하는 강사의 관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배석식 토의 같은데 뭐 다른 학원에서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을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뭐 의견을 교환을 한다던가 토론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런 것들은 카톡 채널 운영하는 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문의하기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같이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모범 답안의 배포는 없지만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긴 할 거예요. 그치만 여러분이 그거를 강의를 스탑해놓고 한자 한자 받아쓰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올해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도 우리가 패키지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채점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수업하는 거를 들은 상태에서 제가 똑같이 답을 말하는 거를 알고서 그거를 답을 쓰면 그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를 한 가지 써라, 2가지 써라, 교육 목표를 몇 가지 제시하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하는 거를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옮겨서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럼 나는 한번 이런 식으로 써봐야지를 여러분이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계속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모의고사 할 때도 그렇고 실전에 시험을 볼 때도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할 때는 각 주차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주차에 해당하는 날짜에 맞게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안지 같은 경우는 따로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따로 뭐 이제 A4 용지나 그런 뭐 노트에도 상관없고요. 그런 거에다가 문제 번호만 잘 써서 20년 뭐 A형 8번, 20년 뭐 A형 9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 쓰고 그 문항 번호만 쓰면 돼요. 문제를 다 쓸 필요 없이. 이것만 체크해서 답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구성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안지의 양식은 따로 없고요. 우리가 모의고사 진행할 때는 답안지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진행할 때는 문항수를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실제로 시험에서 진행되는 거랑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주차별로 문항수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답안지의 양식은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채점
하지만 제가 채점을 하면서 첨삭을 할 거예요. 대신에 총 점수를 매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항수가 다 다르고 여기에 출제된 내용들이 어떤 건 4점짜리가 있고 뭐 객관식 시절에 어떤 건 뭐 1.5점, 2.5점, 배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주차에서 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총점은 제가 따로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를 해서 내용을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해서 올리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만 보고 여러분이 제가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존에 이론 강의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들의 답안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 수업을 듣는 거랑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보는 거랑 뭐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듣기 전에, 그러니까 기출문제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생각했을 때 답을 썼을 때 어느 정도 맞고 틀림을 할 수 있는지를 채점을 통해서,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서 답안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그거를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혼자서 다시 답안을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복습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답을 썼을 때 100% 다 100점 맞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그중에 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제가 설명이 이제 잘못되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못되어서 다른 내용들이 답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첨삭을 해서 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잘 된 것 같고 어느 부분에 보충이 필요할 것 같은지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내용들을 조금 추가로 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둘 중에 하나 뭐 그 전에 답을 써서 업로드를 하든 아니면 문제 듣고 나서 답안 작성한 거를 업로드를 하든 한번 여러분이 자유롭게 채점을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첫 주에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둘째 주부터는 이제 뭐 미리 만약에 예습을 피치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 듣고 나서 여러분이 쓰셔도 좋고 너무 예습이 안 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답만 써서 블랭크로 너무 빈 여백이 많은 상태로 그냥 답만 써서 업로드하는 거에만 급급하면 채점이나 첨삭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써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답안을 쓰고 제가 그거를 보고 이 부분은 잘 썼어요.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해요. 뭐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을 평가해 주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답안을 쓰는 능력이 점점 이제 향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먼저 답안을 써보든 나중에 답안을 써보든 해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에 답안을 각 주차별로 해당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데드라인 맞춰서 여러분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서 또 이제 피드백하는 것도 날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인터넷 온라인 강의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는 것부터 이제 답안 쓰는 거를 연습을 해보면 첫 주차에서는 뭐 조금 내용이 엉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는데 점점 이제 주차가 가면 갈수록 향상되는 게 확실히 보여요. 여러분도 느낄 거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향상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채점할 때 조금 유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에는 기존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쓰는 요령들을 연습을 하면 그렇게 답안을 쓸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9월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문제를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답안을 쓸지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7, 8월 이제 이런 답안 쓰는 내용이 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9월부터 딱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이론하고 갑자기 모의고사예요. 이론까지 끝나고 갑자기 서술형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의 정리도 안 되고 문장을 쓰는 것 자체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엉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많이 다져놓는 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